왜 수많은 미국인들이 스페인을 꿈의 여행지이자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을까요? 스페인은 매혹적인 풍경과 독특한 건축물이 어우러진 나라입니다. 사계절 내내 펼쳐지는 다채로운 축제들, 숨겨진 지중해의 낙원 같은 도시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수백만 명이 꿈꾸는 인생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놀라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여행객과 은퇴자 모두에게 이상적인 땅, 스페인. 한때 전 세계의 3분의 1을 통치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렸던 스페인은 지금은 그 땅의 크기가 약 50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캘리포니아 주와 비슷하지만 문화적 매력은 여전히 지중해의 햇살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스페인은 프랑스, 포르투갈, 지중해, 대서양과 맞닿아 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의 세우타와 멜리아 같은 지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연중 300일이 넘는 맑은 날씨를 자랑해 햇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천국과도 같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고 겨울 산악 지역은 영하 6도의 서늘한 눈 풍경을 선사합니다. 인구는 약 4,800만 명으로 그 숫자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바로 스페인의 다채로운 문화와 언어의 모자이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인 스페인어 외에도 이 나라의 각 지방은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 등 고유한 언어와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색이 모여 하나의 생생한 그림을 완성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스페인은 세계 15대 경제 강국 중 하나이며 관광산업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연간 약 120조 원에 달하는 관광 수입을 올리며 국제 관광객 수로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무려 47곳이나 있어 세계 3위에 오릅니다. 알람브라 궁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리고 동화 속 마을 같은 고풍스러운 지역까지 이 모든 것이 여행자를 단 한 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여행지가 아닌 은퇴 후 정착할 인생의 다음 장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14번, 땅속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 과딕스.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선사시대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 과딕스를 방문해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곳에는 2,000채가 넘는 주택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동굴 주택들이 결코 원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와이파이, 케이블 TV, 온수,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현대적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창문은 없지만 부드러운 사암층 속에 지어진 덕분에 실내는 매우 쾌적하고 안락합니다. 한여름, 과딕스의 기온이 영상 38도를 넘나들어도 집안은 연중 16도에서 20도 사이의 안정된 온도를 유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공동체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오늘날 약 4,000명의 주민들이 지하 동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뉴욕이나 시카고의 아파트 못지않게 편리하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집이 지하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많은 동굴 주택은 이제 부티크 호텔이나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룻밤을 보내고 사진을 찍으며 넷플릭스도 놓치지 않은 채 지하에서의 특별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니멀하면서도 불편함 없는 삶을 꿈꿔왔다면 과딕스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시입니다. 13번, 매혹적인 여성들의 땅, 스페인. 스페인은 현재 유럽에서 여성 창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고위 관리자 중 약 5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 CEO, 디자이너, 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면서도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하고 때로는 놀라운 슛으로 경기장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여성들은 똑똑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침이면 영어로 회신을 보내고 프랑스어로 이메일을 정리하며 독일어로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그녀는 유럽 시장을 운영하면서도 작은 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줄 압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채 불타는 눈빛으로 옛거리의 노란 조명 아래 플라멩코를 춤춥니다. 스페인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솔직하게 말하며 삶을 전심으로 살아갑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고백은 그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머와 따뜻한 성품이야말로 마음을 여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가 됩니다. 겉모습보다는 지성과 유머,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끌리는 이 여성들은 점점 더 국제적인 사랑에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매일 영감을 주고 한눈에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인연을 찾고 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여성일지도 모릅니다. 첫 만남에서 인상 깊게 다가가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번, 성의 왕국. 스페인은 2,500개가 넘는 성을 보유한 나라로 유럽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성들이 밀집한 국가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흔적부터 무어인의 매혹적인 이슬람 양식, 신비로운 고딕 건축,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우아함까지 이 땅의 성들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성들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이며 하나하나가 돌로 쓰인 역사 소설의 한 페이지처럼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고비아의 알카사르 성은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해발 30m의 절벽 위에 우뚝 서 있으며 월트 디즈니가 그의 첫 공주성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쟁과 귀족 가문의 몰락 이후 수백 년간 방치되었던 많은 성들이 이제는 단 몇천 달러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은 불과 280만 원 정도, 즉 맨해튼에서 두 사람이 고급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800년 된 돌탑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저 멀리 계곡 너머로 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잡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11번.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마을. 안달루시아의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 달리던 중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면 마주하게 되는 건 고층 빌딩이 아닌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놀라운 건 그 바위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세테닐데 라스 보데가스라는 마을로 집과 바, 식료품점 모두가 암석과 맞닿아 있으며 천장 역시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바위입니다. 바위가 워낙 커서 일부 집은 지붕조차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덕분에 마을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쾌적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테닐에 살려면 벽과 바닥만 사면 된다. 지붕은 자연이 준 선물이다 라고 농담하곤 합니다. 이 마을은 중세 시기부터 사람이 살아왔으며 오랜 역사와 독특한 구조 덕분에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특별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마을의 작은 바라 쿠에바델 솔에 앉아 리오하 레드 와인을 마시며 머리 위로 단 몇 걸음 떨어진 천장 바위를 올려다보는 경험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스페인에 간다면 당신은 5성급 호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테닐처럼 수천 년 된 바위 아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예 또는 아니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바위 아래에서 잠들 용기가 있으신가요? 10번. 마드리드에서의 삶. 유럽의 브로드웨이라 불리는 그란비아 대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영화관, 극장, 100년 된 카페, 그리고 화려한 패션 매장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수도이지만 마드리드는 뉴욕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천천히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매 순간을 즐깁니다. 마드리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이 도시는 축구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시는 새벽 3시까지 파티가 계속되면서도 유럽에서 야간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한밤중에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춤을 추러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지하철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개가 넘는 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런던보다도 많습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면 AVE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의 거리, 즉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이 여정은 단 2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드리드를 속도의 도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적인 삶 속에도 햇살 가득한 오후엔 사람들이 발코니에 앉아 코르타도를 음미하며 천천히 흐르는 일상을 바라보는 여류가 스며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시스템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 사람들은 걷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하루 평균 6,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마드리드. 이곳엔 아직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9번. 스페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피와 맥주 문화. 스페인에서 아침의 일식이 커피라면 오후의 즐거움은 맥주입니다. 이 두 음료는 스페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여유의 철학을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이들은 에스프레소와 따뜻한 우유를 반반 섞은 카페 콘레체와 함께 올리브 오일을 뿌린 토스트를 곁들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평균 3잔의 커피를 마시지만 아메리카노를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건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 혹은 우유를 살짝 더한 깊은 풍미입니다. 문학인들의 아지트였던 카페 히온에서는 사람들은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이고 머무르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에게 커피는 단순히 각성제가 아니라 소통과 여유, 순간을 느끼는 도구입니다. 아침이 독창적인 솔로라면 오후의 맥주는 모두가 함께하는 합창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인구당 바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평균 132명당 1개의 바가 있을 정도로 많으며 이는 ATM보다도 많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까냐라 불리는 작은 잔의 맥주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혼자 있기 싫을 때 주문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마드리드의 많은 바들은 로마 시대의 석조 지하 공간에 지어졌으며 이곳의 온도는 연중 5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마시는 맥주는 마치 고대 제국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심지어 일부 바에서는 천년된 고대 빙하를 이용해 실내를 냉각하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는 이 전통 방식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8번.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들. 스페인의 아름다움, 다양성, 그리고 매혹적인 매력을 대표할 단 하나의 도시를 고른다면 그 답은 단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곳은 예술과 바다, 그리고 축구가 플라멩코의 리듬처럼 하나 되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매년 바르셀로나에는 2,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는 플로리다 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이며 바르셀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도시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압도적입니다. 아침에는 구엘 공원 꼭대기에 올라 지중해 햇살에 빛나는 도시 전경을 감상하고 낮에는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상그리아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경 10km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설계자인 안토니오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계속 건축 중입니다. 완공되면 높이가 173m에 달해 독일의 켈른 대성당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명소로는 그라나다에 위치한 알람브라 궁전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요새 궁전, 정원이 조화를 이루며 유럽 한가운데에서 천일야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페인은 연간 320일 이상 햇빛이 비추는 해변으로도 유명합니다. 투명한 바닷물, 황금빛 모래사장, 고급 리조트까지 갖춘 이곳은 따뜻한 햇살, 푸른 바다, 여유로운 삶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낙원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혹시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7번. 유럽에서 가장 특별한 스머프 마을. 푸르른 안달루시아 언덕 사이, 전통적인 하얀 마을들 사이에 자리한 유쾌하고 독특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유스카르, 유럽 대륙에서 유일한 스머프 마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리우드의 한 영화사가 스머프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유스카르를 촬영지로 선택하면서 마을의 170채 건물 전체가 파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교회, 묘지, 시청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캠페인이었지만 이 파란 마을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방문객 수는 불과 몇 달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뜻밖의 성공에 마을 사람들은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다수가 파란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유스카르는 단순한 마을을 넘어 유럽 최초의 공식 스머프 마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스카르처럼 마을 전체를 하나의 색으로 칠할 수 있다면 어떤 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의 나라, 스페인. 세상 어느 곳도 스페인처럼 축제를 열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토마토 전투에서부터 경건한 종교 유시까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토마토 싸움으로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작은 마을 분율에서 열립니다. 이때 마을 전체는 붉은 전쟁터로 변하며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100톤이 넘는 잘 익은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집니다. 이 행사는 라 토마티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토마토를 던지기 전에 꼭 으깨야 한다는 것. 그래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전쟁이 끝나면 소방차가 출동해 마을 전체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좀 더 엄숙한 분위기의 축제로는 세마나 산타가 있습니다. 부활절 직전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 축제는 스페인 최대 규모의 종교행진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긴 망토를 입고 나사레노라 불리는 형태로 침묵 속의 구시가지를 행진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순환을 표현한 정교한 조각상을 운반하며 깊은 신앙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파소스라 불리는 수톤 무게의 대형 가마가 등장하면 수십 명의 남성들이 북소리와 생음악에 맞춰 이를 어깨에 메고 행진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모이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종교 행진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3월 발렌시아에서는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집니다. 파야스라고 불리는 이 작품들은 종이, 나무, 석고로 만들어지며 익살스러운 만화 캐릭터부터 논란이 된 정치인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5일간의 퍼레이드, 음악, 축제가 끝나면 이 모든 조형물은 라 크레마라는 불꽃의 밤에 불태워집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술작품들이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장면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사람들에게 조형물을 태우는 일은 정화의 의식이며 새로운 희망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오래된 것을 불태워야만 새로운 것이 더욱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5번. 스페인 사람들의 두 번째 언어, 음식.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멩코가 스페인 사람들이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라면 음식은 그들이 맛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요리하고 식사하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기쁨을 나누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음식 파에야는 원래 농부들이 들판이나 해안가에서 손에 잡히는 재료들로 만들어 먹던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새우, 오징어, 조개, 사프란이 들어간 해산물 파에야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접시 가격은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풍미는 그 어떤 가격보다도 소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는 파에야를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요리가 햇살 아래에서 가장 맛있게 빛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몽 이베리코 대 벨로타입니다. 이 고급 생햄은 도토리를 먹고 자란 흑돼지로 만들어지며
귀족처럼 생활하는 대지에서 얻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한 다리 가격은 최대 630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한 장 한 장 얇게 썰린 이 햄은 혀 위에서 고급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한 조각 가격이 14,000원 정도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한 푼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중 320일 이상 햇살이 내리쬐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햇볕을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수프도 즐깁니다. 가스파초는 토마토, 오이, 마늘, 올리브 오일 등으로 만든 시원한 수프로 마치 주스처럼 잔에 담겨 제공됩니다. 여름철 기온이 38도를 넘는 날에는 이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구세주처럼 여겨집니다. 감자 오믈렛이라면 일상적인 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토르티아 에스파뇰라를 한번 맛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 요리는 양파,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인내심으로 천천히 조리되며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 피크닉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양파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쟁은 전국을 둘로 나눌 만큼 뜨겁습니다. 스페인에서 음식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감각과 열정으로 가득 찬 맛의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4번, 2025년 스페인의 생활비. 여유롭고 햇살 가득한 삶을 꿈꾸면서도 월말마다 통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면 스페인이 바로 그런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월 17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면 발렌시아, 세비야, 그라나다 같은 아름다운 도시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도 중심지 원룸 월세는 약 85만 원 정도이며 예곽으로 나가면 월 42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처리 비용을 모두 합쳐도 약 14만 원 정도이며 월 6만 원이면 한 달 내내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비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한다면 월 28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입니다. 예식도 자주 하고 싶다면 월 14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빠에야와 타파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삶은 비싸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튜디오 하나를 빌릴 돈으로 스페인에서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생활비라면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수도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라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고민 중이라면 아니요를 남겨주세요. 3번,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마을, 라나론. 스페인 남부의 아름다운 시에라 네바다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라나론은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생수의 산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1999년 마을 당국이 한 유쾌한 문구를 발표하면서 유럽 전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오래 사세요. 새로운 공동묘지가 완공될 때까지. 이 마른 마을에 묘지 부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나온 농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라나로는 모두가 오래 사는 마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정한 공기, 여유로운 삶의 속도, 그리고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천연 광천수 덕분에 유럽 각지의 노년층이 이곳으로 요양을 오거나 삶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찾아오곤 합니다. 2번, 그림 같은 발코니에는 규칙이 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그라나다 등 스페인의 주요 도시의 구시가지에서는 발코니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도시 문화의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지방정부는 건축 외관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발코니는 반드시 원래 건물의 재료, 색상, 양식과 어울려야 하며 전체 거리의 미관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주택에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해 부적절한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예관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원래의 설계대로 다시 복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발코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석양을 감상하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삶의 무대이자 도시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발코니를 지키는 일은 곧 도시의 정취와 정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숨겨진 진실. 오후 2시, 온 마을이 갑자기 사라진 듯한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경적 소리도, 열려있는 가게도, 분주한 발걸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손을 놓고 하나의 국가적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시에스타, 스페인의 낮잠 시간입니다. 시에스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수와 행복의 비결로 여겨집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을 가족, 친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위해 씁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밤 9시 이후에 시작되며 밤 11시에 파티 초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야경과 함께 살아가고 밤의 리듬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스페인의 광장에서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잔을 부딪히며 생기 넘치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라면 스페인의 낮잠과 미국의 테이크아웃 커피 중 어느 삶의 리듬을 따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진심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햇살과 예술, 그리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스페인에서의 삶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더 놀라운 장소들을 향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